오늘은 비빔밥처럼 이것저것 얘기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오늘도 막말대잔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나스닥은 1% 넘게 끝났고요. 다우는 약세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캡도 마이너스 국면에서 끝났고요. 어제 우리나라 장이 1% 넘게 끝났죠. 중국은 약세로 끝났어요. 혼조세예요. 유럽도 약세로 끝난 데가 있고 플러스로 끝난 데도 있고 마이너스로 끝난 데도 있습니다. 눈치 보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기사,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기사 관련해서 빅스 지수를 보면서 이제 급격히 급락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급격한 변동성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막말은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의 그 투기성 포지션을 보면 풋 포지션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스닥 100이거든요. 나스닥 100도 풋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정 수준 많이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다가 다시 머리를 살짝 들었는데,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조정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빅스 지수하고 이건 빅스 지수거든요. 보면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어제 잠깐 들렸었거든요. VBIX 지수가. 그리고 빅스 지수도 내려오다가 약간 둔화되고 있긴 한데, 직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 밑으로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내려올 영역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큰 변동성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아닐 것 같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강도가 그렇게 세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지표 중에 새벽에 이제 CPI, 여기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전년 동기가 아니고 전월비입니다. 근데 전월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 후반부터. 이거는 전체고 이거는 근원이거든요. 최근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트 전년 동기 대비로 보여준 게 이건데, 어드바이즈 퍼스펙티브 사이트에 나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련된 부분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면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올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작년 3월, 4월, 5월 대비로 일어나는 건데, 작년은 급격한 수요 위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들 기저효과의 반영에 의해서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 내년은 이제 재작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2020년도가 아니고 2021년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회복된 지금 시간하고 비교할 거기 때문에, 얘가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쭉 올라갔다가 다시 옆으로 기는, 오히려 약간 둔화되는, 아래쪽으로 좀 흘러져 내려가는 CPI 지수가 여기처럼 이제 여기 이제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 직후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좀 안정화되는 이런 패턴이 내년도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관한 어떤 변동성은 올해 안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둔화되면서 시장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이미 다 떨어졌을지도 모르고요. 향후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안정화되니까 추구 전략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버냉키라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들어야 되는, 긴축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련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뭐 최근 급등했었던 대표적인 대기업들 보면, 삼성전자 1월 이후 차트 보시면 1월달 12월 말에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얘네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장기 이동평균선에 이게 120일 경기 이평선에 지금 붙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경기 이평선에 최근에 이제 근접했습니다. 이것도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이제 개걸음을 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경기선을 건드렸고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크게 좀 악재를 맞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관련되는 호황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수급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걸로도 주시장이 못 밀고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고, 현대차는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소차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타이거 우즈 이슈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차가 잘 팔렸다는 미국에서 그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있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긍정보단 부정이었죠. 물론 긍정적인 거는 SK에 대해서 소송에서 미국에서 이겼다는 점이 있었는데 각형 파우치를 안 쓰겠다고 폭스바겐이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자체 생산하겠다고 하는 막 그 자동차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악재들을 두들겨 맞았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SK하고 아마 그 2조 합의를 봤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것 때문에 급등한 것 같아요. 여하튼 대형주들이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제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주식 위주로 소형주를 보면 이 신한지주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디오예요. 치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그랬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근데 고용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고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매집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편입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끝내고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액면 분할한 것 때문에 현재 급등했습니다. 이 추세를 계속 맞물고 올라갈지 일정 부분 조정했다 다시 올라갈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YN텍은 아주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이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냐면 전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업체들이에요. 뭐 디오나 고용은 좀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용이나 혹은 YN텍은 굉장히 작은 업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올해 들어서 약간씩 살아나거나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나 회복되려고 해요. 움직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순환매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 순환매 작업들을 안 하고 대형주 급등했던 어떤 주식들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지금은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의 재편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눈에 드러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한없이 끝없이 계속 가기는 가는데 중간중간에 순환매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순환매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 순환매를 내가 어떤 주식을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코덱스 200과 같은 지수를 잡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수 부분을 그냥 한번 보면 이 코덱스 200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대적으로 직전에 우리가 1월달에 1월달이 여기네요. 1월달에 떨어졌던 그 시점 수준까지는 올라와 줬죠. 그러니까 이 직전에 있었던 이 3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화학보다는 나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일정 수준 커버가 됐겠죠. 손익률이. 그래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고 급등한 개별 주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급등을 보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거는 뭐냐면요. 수익률이 찍혔잖아요. 이거는 S&P 500 지수의 실질, 그러니까 물가를 적용한 차트를 로그로 표시한 거예요. 로그 차트로. 이거는 수익률을 표시한 건데 이 시점 이점 예를 들면 33.35라고 찍은 이 시점에 직전 그러니까 5년 스타트가에서 이 시점에 종가를 나누면 전체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 전체 수익률을 애뉴얼 단위, 연 단위로 수익률을 쭉 커버했더니 이 연도에서는 33.5%를 해년 쭉 계속 보이고 왔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거둔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때가 과거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패턴을 또 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10년치거든요. 이게 5년치고. 근데 10년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꽤 높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고평가의 고점에 있었던 거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쭉 밀려 올라왔던 때. 여기는 그 대공황 직전에 급등했던 때거든요. 요때. 이거는 쭉 추세적으로 밀려 올라왔던 때. 이것도 추세적으로 쭉 밀고 올라왔던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좀 쭉 밀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수익률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니까 더 밀고 올라올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트 말고 이 차트를 보면 이거는 Virtue of Selfish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skloff.com에 가면 이 차트가 나오는데요. 다우 차트고
그러니까 리얼 차트는 아니에요. 로그 차트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고 로그로만 적용된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가가 급등 횡보, 요걸 빼고 나면 쭉 올라왔다 횡보하고 다시 쭉 올라왔다 횡보하고 쭉 올라왔다 횡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쭉 올라온 패턴입니다. 이거는 2016년도 정도까지일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2010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년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한번 급등 이렇게 흔들린 거 이후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쭉 더 뻗었기 때문에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장 뻗는 장 반복하는데 지금 시기가 그러면 이렇게 쭉 뻗은 이런 패턴대로 쭉 뻗을 수 있는 시기냐?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쭉 뻗었을 때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제조 공장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제조업 공장이 논하는 장사를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경쟁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셜 플랜 이후에 서독하고 일본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미국의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그들과 경쟁하면서 경쟁이 치닫기던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제대로 못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너무 무역 적자가 커지니까 플라자 합의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뭐냐면 영국은 대처,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기업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보장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기업한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근로자들한테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처 수장이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평가가. 여하튼 그래서 기업의 긍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을 밀어올렸고요. 90년대는 저하고 비슷한 세계 시대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세계화하면서 뭐 무역자유기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시기들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시기 하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자본과 물자가 세상으로 막 떠돌던 그런 시기에 가장 경쟁력을 크게 가지고 있던 미국이 폭발적으로 이익을 봤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제이션.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때도 물건을 갖다 팔 때가 많아졌고 이때도 물건을 갖다 팔 만한 기업의 여건 혹은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의 여건이 바뀌어서 미국한테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패턴은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밀어올렸던 시기는 미국이 어느 곳에 가서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패턴 때문에 쭉 뻗어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SNS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애플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일부 기업들에 대한 포커스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동성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유동성이 낮게 유지됐죠. 이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했죠. 오래 기간 동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7년 정도를 제로금리 유지했거든요. 그 패턴이 잠깐 머리를 들었다가 다시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걸 끌어올린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게 한동안은 유지가 되겠죠. 한동안 유지가 될 건데 문제는 뭔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아서 기업이 이익을 얻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밀려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세계는 지금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이 계속 미중이 계속 부딪혀서 움직이고 있고 각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계에서 물동량이 계속 빠르게 순환하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에서 이거 문제가 갑자기 생겼더니 이게 국가가 뭔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뭐 자국 내에서 만들겠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보다는 좋아지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무역 활동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패턴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는.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계속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지금까지는 이러한 패턴을 갖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 올라와서 이 10년간 누적 수익률 중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이 윗단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IMF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전세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움직였죠. 횡보 박스장을 거쳤는데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잘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 잘할 때는 제조업하면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코끼리밥솥이었던가요? 그 다음에 워크맨 소니의, 그 다음에 예전에 GE에서 만든 세탁기, 뭐 이렇게 해서 제조업 쪽에서는 전부 다 강력하게 미국 쪽,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쪽을 바라보던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컨텐츠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영화들 주로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본 쪽에서도 제조업 쪽은 다 그랬는데, 지금 젊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에서 일본 애들을 쳐다본다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국내,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것 중에 일본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있나요? 대부분 제조업 중에서는 국산이거나 혹은 중국제죠. 미국산도 없어요. 일자가 있을 수는 있죠. 게임기 같은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굉장히 많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소득도 3만 불까지 올라왔고, 사실 중진국인 2만 대에서 3만 대를 못 그러니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들을 다 뚫고 넘어왔어요. 물론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많이 한 것이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 매출이라는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품고 가야 될 영역이에요. 다시 이제 이게 주식 얘기에서 정치 얘기로 넘어왔는데,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지지를 했거든요. 분명히 일본하고 딜이 있었겠죠, 무엇인가. 가끔 제가 보면 그 데모할 때 보면 미국기하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대부분. 뭐 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100년 전에 있는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100년 전에 대한제국 시절에 열강이 막 휩싸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있었던 우리나라하고 지금의 우리나라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이 없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을 그냥 대립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는 둥, 뭐 아니다, 뭐 중국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도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국가에 유리한 쪽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럴 만한 국가적인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부분하고 군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 쪽하고 뗄 수가 없고, 정치 군사적인 부분은 미국하고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양당 간에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예전 100년 전의 대한제국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국력도 많이 부강된 상태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놓을 수가 없는 아주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지위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향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여하튼 마무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향후에 주식시장은 일정 수준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저금리의 유동성을 가지고 일정 수준 올라가는 정도가 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속도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조건 하나의 주식에만 꽂혀 있으시면 안 되고, 순환매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 대부분 개미들 하시는 거 보면 많아야 한 5개? 적으면 2-3개 정도를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감히 저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만 꽂혀서 액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상승세가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갈아타는, 근데 그 주식을 찾기가 어렵다면 코덱스 200과 같은 지수를 추적하는 걸로 잠깐 옮겼다가 다시 넘어가는 이런 패턴을 거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